자, 시작합시다. 혹시 교과서 프린트 다 푼 사람? 다 풀었어. 3명. 경찰 다 풀었어? 민차이는? 조금 남았어요. 조금 얼마입니다. 3장. 준수는? 채민이? 어? 대강 한번 다 풀었어? 자, 그럼 한번 질문 받아보자고. 근데 뒤에서 그냥 처음부터 하지 뭐. 109페이지 질문. 110페이지. 111페이지. 15. 변곡점 찾아야 되고,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 찾으면 끝나는 문제네. 자, 도함수 어떻게 되나? 2의-x로 묶었을 때 암사 되나요? 일단 x부터 말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선생님 계산 좀 잘 도와줘. 그래서 얘가 도함수가 될 거고 이게 도함수야. 일단 2조 미분한 게 누구지? 마이너스 1일 거고 이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에다 그대로니까 누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게 점수가 0 되는 순간이 일단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니까 맞나? 그래서 x가 누구일 때? x가 a일 때. 마지막 하나 더. 2의 양쪽에서 도함수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부호만 한번 말해볼까? 2의 왼쪽에서 부호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 이계 도함수에 의하면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2의 왼쪽에서는 위로 블록한 2의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네. 곡선이 그려질 거라 얘가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맞겠네. 그래서 점 A는 2, 2 나중 얼마 나오나? 2죠.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제곱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그 점에서의 접선이면 이제 지나가는 점은 됐고 지나가는 점은 2,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거 그냥 2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요?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그 기울기는 x에다 2만 넣어주면 되겠어. 어디다가? 도함수에다가 여기다가 2 넣어줘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2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2의 x분의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되겠다. 맞죠? 계산 여기까지 합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x절편하고 y절편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x절편이 누군지 y절편이 누군지 찾아서 이 점과 이 점과 그 다음 이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넓이만 찾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뭔가 더 해야 되나? 삼각형 넓이 찾는 것도 좀 복잡하니? 계산해본 사람? 삼각형 넓이 찾는 거 간단해?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 11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4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하고 전부 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의 모양부터 예상을 해볼까요? 0,1, 1,0, 2의 x는 이렇게 ln x는 이렇게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 관계로 그려질 것 같고 문제가 원하는 건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 어떤 직선이 이 두 함수와 만나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이겠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답이고. 그럼 언제부터 정답이 시작될지는 뭐 준수도 고민해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접선부터겠지. 이 접선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접선. 이쪽 접선보다 기울기가 크면 안 만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두 함수가 y는 2x하고 y는 lnx니까 그게 역함수 관계 맞나? 그럼 저 기울기가 큰 빨간색 접선과 기울기가 작은 빨간색 접선도 y는 x대칭인 거 맞고? 그럼 솔직히 한쪽 기울기만 찾으면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인 걸 이용해서? 수식이 아니잖아. 두 기울기의 곱이 1인 걸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로 갈까? 뭐로 할까요? 나 그냥 요거 찾으러 갈까? 그럼 먼저 첫 번째 접점 T, LNT 맞아? 기울기는 뭐로 하지? 도함수에다가 접점의 x좌표 t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t분의 1이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접선의 모양은 기울기 t분의 1로 하고 지나가는 점은 t, ln t가 되는.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접선?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 접선. 그래서 0, 0 넣어주면 LNT가 1이 되는 순간이 접점이 되는 순간이겠네. LNT가 1이라는 건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따라서 접점은 아니야. 지금 나 찾는 게 어차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포인트를 놓쳤네.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접하게 된다. t가 2일 때 접하게 된다.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기울기였거든. 그럼 t가 2인 순간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 맞아요? 이게 기울기야. 그래서 저 직선의 이름 문제도 뭐라고 그랬지? ax. 따라서 여기다 정도 적을게. a의 범위는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자연상수분의 1보다는 커야지만 얘하고 만나지 않게 될 거고, 그럼 쟤랑 곱해서 기울기 곱이 1이 될 수 있는 나머지 기울기가 누가 돼야 되나? 요게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였던 거. 그래서 2분의 1과 2 사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에어컨 좀 잠깐 틀자. 추우면 다시 말해. 같은 페이지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11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답변을 거네. 115페이지 질문. 11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나? 넘어간다. 116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이거 그래프의 높낮이 가지고 증명하는 거잖아. 교점의 개수도 그래프 간의 교점의 개수. 그 다음 부등식의 증명도 그래프의 높낮이 가지고 증명. 대신 선생님이 원했던 대로 그냥 진행할게. 이거 그대로 진행하는 게 해설 어떻게 나와있으려나? 아니야. 해설도 분명히 이렇게 증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x의 누구를 넣어도, 그러니까 좌측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우측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보다 항상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우측 그래프랑 좌측 그래프를 비교하는 것보다 우변에 상수만 남겨놓는 게 훨씬 더 가능하다면 비교하기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에 우리 올인할 거야. 이 그래프만 예쁘게 그려낼 수 있으면 뭐 계산이 금방 될 테니까. 도함수 불러볼래? 도함수 2에 2x분의 분자 시작할 때 누구부터 미분하는 게 시작이었지? 분자 미분한 거에 분모 그대로. 그 다음 부호는? 그렇지. 마이너스에 분자 그대로의 분모 미분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분모 분자 전부 2x로 약분 가능하니? 어? 이렇게 되는 거 맞냐고. 뭐하고 있는지 잘 체크하고 있나? 아무나 대답해보자. 지금 도함수 외우했는데 뭐하고 싶어서? 극대극소 또는 함수의 증가 알고 싶어서지?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얘가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1의 왼쪽 구 어떻게 되나? 플러스 1의 왼쪽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x가 1일 때 무슨 값을 갖게 된다? 극대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론 이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 어떤 점근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점근선을 만들 수 있는 모양으로 위볼로 시작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아볼로 전환되면서 점근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래프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어떤 상수함수보다 아래쪽에 있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뒤쪽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아니에요, 여기. 1 넣었을 때 극대가 된다는 거.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나? 2분의 1이 높인가요? 그럼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그 2분의 1보다 어때야 되는 건데? 2분의 1보다 어때야 되는 거?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k의 범위 찾는 거야? k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자연상수 2분의 1이라고 가르치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또 질문? 괜찮았어요. 좋아, 넘깁시다. 13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39페이지. 39페이지도 없어? 좋아. 40페이지. 몇 번? 13번.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 읽어볼게. 어떤 용수철에 질량이 1g인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2cm만큼 잡아당겼다. 뭐라고? 다 잡아당겼다. 놨다.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렇게 진동이 시작하고 나서 t초 후의 높이를 ft라 하면 그냥 그런 거지. 선생님 이해 제대로 한 거 맞지? 좀 땅에다 놓으면 흔들릴 건데 그 흔들리는 높이를 ft라고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t초의 높이. 그런데 알려준 게 도함수 자 물어보자. 저 도함수의 변수는 누구죠? t야. 자 여기 물어본 이유는 k하고 파이는 무슨 역할이니까? 상수 역할이니까 당연히 뭐 찾아야 돼? 이거 보고 질문 해야 되는 게 뭘까? 높이 나타낼 수 있는 이 녀석의 부정적분 찾는 거 우선인 거 아닌가? 선생님 뭐 문제 잘못해서 했어? 뭐야? 높이가 메인이잖아. 높이가 메인이니까 사인 접근하면 뭐 나오는데?
사인 접근하면 내용이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줄 거고 t 앞에 2파이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 게 미분되면 반드시 2파이가 앞으로 빠져야 된다. 그런데 2파이가 앞에 없어. 그러니까 그 2파이를 미리 상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지? 2파이 분해로 나눠주고 원래 있던 k 적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코사인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물어볼게. 얘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 맞나?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 부정적으로 잘 찾았네. 여기서 하나만 더 완벽하게 뭐? 그렇지. 나 정적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알겠죠. 진동하는 추의 최대 높이가 7cm다. 잠깐만, 무지를 보자. 진동하는 높이가 최대 높이가 7cm. F2 0은 3. F2 0은 3. 7cm, 최대 높이 7cm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F2 0이 3. 적분상수 구하라는 조건이었겠네. 0 넣어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2파이분의 k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c를 더한 게 얼마? 3이 된다는 얘기라서 c는 뭐가 돼야 돼? 3 플러스 2파이분의 k 돼야 되는 거 맞아? 여기다 할게 그냥. 뭔가 문제가 덜 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으면 들고 있는 친구들은 큰 오산. 벌써 변수가 C도 사실은 적분상수지만 문제 풀기 위해서는 변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내가 K라는 변수만 아까까지는 K와 C가 공존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K 하나로 줄었으니까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거겠네. 이때 최대 높이가 얼마라고? 7. 최대 높이가 7. 한 번만 더 말해줄래? 최대 높이가 되려면 얘가 얼마일 때야? 동그라미 식이 얼마가 될 때 제일 큰 거지? 최대. 제가 최대일 때가 얼마인데? K가 아까 양수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아까 최소로 가는 게 이것 때문에 이것 닮아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최소일 때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2파이분의 k일 때. 거기다가 3 플러스 2파이분의 k까지 계산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나요? k 구할 수 있겠네요. 파이는 여전히 숫자니까 k 찾을 수 있는 거 계산 안 할 거. k 찾았어. k 찾았으면 높이를 나타낼 수 다 찾은 거니까 마지막 그에 대한 질문은 t에다가 누구 집어넣어서 6분의 13 집어넣어서 한 번만 더 계산하길 바랬던 문제라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문제 잘못 풀고 있거나 해석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좀 말 좀 부탁해. 시간 좀 낭비하지 않게. 이건 그래서 여기까지만. 또 질문? 14번 한번 가보자. n이 2 이상. 얘들아, 거기 in으로 나와 있는 정적분 어떤 적분법으로 계산해야 되지? 무조건 부분적분법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부분적분법을 끝도 없이 하게 생겼네. 계산하려면 n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 상상해보자. 분명히 풀기 전에 부분적분법 적용해야 되는 거 맞는데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려면 이게 계속 미분되면서 상수가 되는 순간 끝나게 될 텐데 이게 미분돼서 상수가 되려면 n번 미분이 돼야 될 것 같아. 맞나? 그치? 그래서 뭔가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해봐야 좋은 거 알 것 같아. 상상이 안 돼. 자, 갑시다. 여기서 미분 대상되는 u는 누구로 지정하고 x의 n제곱 지정하면 되나? 그 다음 적분이 돼야 되는 녀석을 지수함수로 지정한다면 u'은 요놈 때문에 부분적분이 한 번에 안 끝나는 거지. n x의 n-1 v는 2의 x.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죠? x의 n과 2의 x를 곱한 녀석을 0부터 1까지 먼저 처리해주고 그 다음 인테그랄 누구랑 누구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접근해야 되는 거 맞나? n은 앞으로 뺍시다. x의 n-1 곱하기 2의 x에 대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I4, I5, I4, I5. 그래서 1 넣어주면 x에다 1 넣어주면 2에다가 I4, I5 저 n 뒤에 봐. 뭔 규칙인 거야? I n-1. 아 그러네. I4, I5이니까 하우를 따지면 연속된 두 개하는구나.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을 i의 n번짝이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이게 i의 n-1번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i n은 2 마이너스 n 곱하기 i의 n-1 i4하고 i5였지? i4하고 i5 그럼 i5는 2 마이너스 5 i4가 되는 걸 테고 그럼 적어볼게 10 i4 더하기 2 곱하기 i5 2 곱하기 i5가 이게 될 테니까 2 마이너스 5 i4가 되는 거랑 10 i4랑 마이너스 10 i4는 날아갈 거고 남게 되는 게 이 녀석만 된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이거 정적분을 n번을 지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규칙을 찾아야 되는 내용의 문제가 맞는 거였고 이 녀석을 in이라고 부를 때 한 번 부분적분법을 끝냈을 때 나오는 이 뒷모양이 얘랑 똑같은 모양인데 n이라는 변수 대신 n-1만 들어간 거니까 제가 in이었다면 얘가 in-1이 맞다는 거였겠다. 그죠? 그래서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말했던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의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풀리도록 설정이 돼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였겠네. 문제 좋은데. 40페이지 질문은 그러면 없는 거겠지. 그래도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나? 자,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 없을 테고 5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8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어? 뭔가 또 느낌은 열심히 풀지 않은 사람들께 있어 보이는 느낌이네. 59페이지 질문. 뭐 부피고 하는 거 안 나오는데? 맞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넘겨도 되는 거야? 넘겨도 돼? 그럼 넘긴다. 구호 문제 생략합시다. 또 질문? 13번.
13번 갑시다. 반지름의 다 그린 것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좌표 평면에서 x축을 따라 굴러간다. 굴려보내는 그림이구나. 1초당 1라디언씩 1초당 1라디언씩.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면 2파이 초까지 굴러간다는 얘기인 거고, 2파이 초까지 굴러갔다면 잠깐만, 반지름의 길이가 1 둘레도 2파이네. 딱 한 바퀴 돌아갔겠네. 한 바퀴 돌아갔어 지금. 시작부터 2파이 초가 지나면 한 바퀴를 굴러갑니다. 그럼 또 예쁘게 표현할 자신이 없네요. 여기가 땡 하고 시작한 거고, 시간이 2파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분명히 굴러서 이렇게 오게 될 텐데, 그 굴러간 전체 거리가 2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원의 원주도 2파이 한 바퀴 돌아갔다는 얘기. 맞지 얘들아? 응, 그렇게 돌아갔어. 계속 읽어볼게. 원 위의 흔적 P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점 찍어놨다는 얘기구나. 점 찍었어. 문제 다들 선생님 여러분들은 다 읽었을 테니까 이해했겠네. 이렇게 이제 시간 따라서 굴러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굴러가면서 이 점이 요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가 되는 위치에 옮겨져 있겠네요. 조금만 더 해볼게. 이렇게 굴러오게 되면 이 길이만큼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뭐 정확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한 요 느낌? 점피가 여기로 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보니까 뭐 그림이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 예상을 해볼까? 정확하게 절반만큼 굴러오면 점피가 여기 있을 테니까, 뭔가 대강의 느낌은 점피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이렇게 굴러가. 질문은 뭐야?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찾아. 자, 거리 구하는 방법은 뭐지? 누구를 접근하면 되잖아? 거리 누구를 접근해야 돼? 네? 이거 대답이 나와야 문제 풀이 시작할 거 아니야? 속력을 접근하면 돼. 속력을. 접근 구간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런데 속력이라는 게 지금 점피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전진 우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답해서 속력을 접근하면 되거든요. 속력을 접근할 건데 그 속력을 어떻게 찾아야 돼?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알아야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속도는 누구를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포인트는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점 P라는 녀석의 위치가 X 성분이랑 Y 성분이 따로따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맞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줘. 야, 이 문제가 교과서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게 지금 T초 후의 상황이야. T초 후에 어딘가에 가 있게 될 점 P의 위치를 시간 T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이후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계산이 진행이 될 건데, 저게 몇 초라고? T초. 1초마다 몇 라디언씩 움직인다고 그랬더라? 1라디언씩 움직여. 1초마다 1라디언씩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간격이 얼마인데?
여기 몇 라디언? T 집중해줘. 여기 T 라디언이잖아. T 라디언. 라디언 단위 뺄까? 얘가 1초마다 1씩 움직이는 거야. 1초당 1초마다 1씩. 그래서 2파이 초까지. 그럼 T초에는 T만큼 움직였겠죠. 대신 그게 이제 라디언이 되는 것 뿐인 거고. 맞습니까? 그럼 저 원두 회전을 얼마큼 한 거야? T초가 지나면 원두 회전을 얼마큼 한 거지? T 라디언. 그렇지. T 라디언만큼 회전한 거야. T 라디언만큼. 처음에 중심 0,에서 이만큼 있다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얘들아 굴러가는 모습 상상해봐. 여기 있던 점이 회전하면서 저 T가 이렇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지. 그게 1초에 1라디언씩이라고 문제가 얘기했던 거고. 맞아? 그럼 지금 T초의 상황 궁금한 거니까 회전도 몇 라디언만큼? T 라디언만큼. 얼마큼 회전한 거냐? 좀만 더 왼쪽으로 볼 걸 그랬나? 요게 몇 라디언? 요게 T 라디언. 문제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말이야. T 라디언만큼 돌아와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저기 있는 점 P의 위치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라디언이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 중심각의 역할을 하는 것들 지금 T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중이니까 찾지 뭐. 천천히 가자. 이렇게 풀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수직 여기가 T 라디언. 이 원의 반지름 얼마라고 그랬지? 1이라고 그랬죠. 우리 먼저 X좌표부터 찾으러 갈까요? X좌표. 그럼 요 길이 구해야 되겠네. 요 길이가 요 T 라디언을 기준으로 얘분의 얘가 될 건데 얘분의 얘가 삼각함수 중에 누굴 말하는 건데? 사인을 말하는 거지. 사인 누구? 사인 T. 이 길이가 사인 T. 그런데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 T. T에서 얼마큼 왼쪽으로 하면 P의 X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사인. 그래서 전 P의 X좌표는 T에서 사인 T만큼 왼쪽으로 오는 게 X좌표. Y좌표는 얘들아 똑같은 거 그러면 요 길이가 코사인 T 말하는 거 맞니? 코사인 T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전 P의 Y좌표는 이 중심의 길이에 해당하는 중심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해당하는 1에서 요 길이만큼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 길이가 코사인 T라면 Y좌표는 뭐가 되어야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T. 여러분들이 납득해야 되는 건 딱 여기까지. 이 이후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마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이 굴러가 1초당 1라디언씩 굴러갈 때 그 굴러가는 어떤 고정된 점이 움직인 거리를 찾으래.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움직인 거리를 찾으려면 주어진 시간 간격에서의 속력을 접근하면 되는 거고, 속력을 찾기 위해서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 언제의 위치? T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위치. 근데 그 위치라는 게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이 회전한 각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각을 이용한 삼각함수를 통한 어떤 좌표 표현이 가능해지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를 풀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류의 문제를 이 교과서가 아니라 어디서 풀었을까? 문제집에서 풀었을까? 수능에서 풀었을까?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지. 이거 진짜 처음 보면 이거 답도 없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근데 그 어려운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위치 나왔으니까 여기 할게. X축 방향의 속도 뭐 나오죠? 1 마이너스 코사인 T. Y축 방향의 속도는 뭐가 되고? 사인 T.
그래서 씩 한 방에 적을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 초까지 속력이니까 루트 x축 방향의 속도를 제곱한 거. 맞나요, 얘들아? 더하기 y축 방향의 속도를 제곱한 거. 그리고 그걸 루트 씌워주면 그 물체의 속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겠지? 그리고 그걸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안에 있는 게 뭐지? 2 마이너스 코사인 t 2 마이너스 맞네.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남아있겠네. 이게 뭐야 이거. 반각 배운 적도 없는데 자꾸 반각이 나오고 난립니다. 이것도. 이거 접근하려면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내려고 하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누구를 나타내시겠지? 사인 제곱 2분의 t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t 대신 1 마이너스 코사인 t 대신 2 사인 제곱 2분의 t 넣을 수 있다. 맞습니까? 맞니? 그럼 얘가 2로 묶은 1마 코티란 말이야. 근데 1마 코티가 얘로 바뀌어. 그럼 2 곱하기 2로 계산된 4는 2가 돼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사인 제곱 2분의 t는 제곱 벗고 나가면 되는 거 맞아요? 나오는 게 누구라고? 2 사인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지킬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겠어? 절대값 무시해도 될까? 아니면 절대값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까? 이 문제는 절대값 무시하고 그냥 바로 빼도 되는 거야? 아니면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되죠. 왜? 절대값 마지막 끝 구간이 2파이야. 그런데 그래봤자 사인 파이까지밖에 안 나와. 맞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인 2분의 t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의 0부터 2파이까지라는 녀석은 여기까지만 정적분. 어차피 양의 정적분이 진행이 될 거니까 절대값 무시해도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요거 계산 여기까지만. 이거 접근하면 정답 되겠네. 이런 문제가 학교 문제에 나올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 이것만 기억하자고. 여러분들의 대답처럼 움직인 거리는 속력만 찾으면 된다. 근데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게 전진 후진만 하고 있는 직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속력을 찾기 위해서는 각 축의 성분, x 성분과 y 성분의 위치가 필요하다. 그 위치가 있어야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속도를 구해놔야 피타 정리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녀석을 정적분하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속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루트가 붙게 되지만 반드시 그 루트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설정이 될 테니까. 물론 지금 그 와중에도 지금 반각 공식이 사용되는 게 좀 안쓰리긴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잖아. 알아둬서 나쁠 거 없다고. 우리 반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냥 교육에서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하거나 말다가. 문제 훌륭하네요. 뭐야, 같은 기상교 같은데 중간고사 때 우리 같이 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적분 쪽에서 갑자기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가 아니야. 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1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곡선의 길이. 자, 이것도 아예 이해 안 되면 공식 외워. 방금 속력을 접근한 것으로 똑같이 할 거거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y가 ln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맞나?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 잠깐만 적고 지울게. x가 저렇게 이렇게
x축 방향의 위치와 y축 방향의 위치를 매개변수 t로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지금은 p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억지로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t가 되는 거고 y가 ln 1과 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속도 나오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y축 방향의 속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루트 이거 미분한 게 x축 방향의 속도니까 1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 미분한 거에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속력이 나오는 건데 아니 결국에는 이거 이 1을 그냥 1로 적으면 되는 거고 이거 모아서 t로 정리해 이거야. 그냥 x로 적으면 되는 거라 곡선 함수에서의 곡선의 길이 구할 때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굳이 매개변수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뭐 루트 x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 더하기 누구? y 프라임 이 도함수의 제곱 이게 x축 방향의 속도 이게 y축 방향의 속도 전체는 실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의 속력 그걸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 미분해야겠네. 도함수 누구 나오니? 1-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나오는 거 맞습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그 믿자. 루트를 깔끔하게 벗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믿고 가야지. 누구 더하기? 1 더하기 이 녀석의 뭐? 제곱. 이거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그냥 똑같이 나올 텐데 냅둘게. 분자 제곱하면 얼마지? 이거 계산 끝난 거 맞니? 선생님 말 믿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으면 돼. 이거 분명히 완전 제곱식이든 뭐가 됐던 간에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혹시 일부는 루트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빠져나오지 못한 식만큼은 적분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으로 정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얘들아 이거 전개를 읽으니까 분모 통분하면 이거에 통분된 분자가 1처럼 되는 거 맞나? 거기에 누구를 더하는 거? 그럼 이게 플러스 2x로 바뀌는 거 맞죠? 여기다 절대값 씌워놓을게. 분모는 제곱되어 있으니까 그냥 1-x 제곱 정상적으로 나오면 되겠고 분자는 이거 누구의 제곱이지?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1부터 적을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나요? 미리 절대값부터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넣는 동안 이거 혹시 음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있을까? 없어요. 없죠? 없지? 좋아.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접근해야 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일단 선생님이 하고 있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해야 되지? 1-x 분자를 그렇지. 요거. 그러니까 지금 주원이가 말을 했던 거. 분자의 차수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분모 1-x를 치환한다? 치환해봤자 분자 해결 안 돼. 하다 보면 해결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은 해결이 안 돼. 시험 접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의 모양도 아니니까 l을 써서 접근할 수 있는 모양도 아니고 그럴 때 분자의 차수를 최대한 낮추고 가능하다면 분모들이 1차로 만들어주면 좋긴 하겠죠. 맞나? 그 1차적인 순서가 여기다 적어야겠다. 분자 1-x제곱 만들어주면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맞나?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는 거 여기 얼마 붙으면 되지? 플러스 2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에다가 이거 뭔가 풀어보질 않으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일인데 요거 인수분해 해놨고 요거 먼저 적을 거야. 맞나? 그리고 요거 나쁘다는 거 얼마? 마이너스 1에 대한 정적 분.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이거 뭐로 쪼개는 거 가능하다? 부분수로 쪼개는 거 가능하죠? 부분수로 쪼개는 거 안 되는데? 부분수로 쪼개는 거 안 되잖아. 안 돼, 얘들아. 요거는 이제 접근 해결된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 물어볼게. 요거 접근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까? 이렇게 인수분해 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녀석 혹시 한 번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나?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 이거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른 방법 선택해야 돼. 그럼 인수분해 일단 해놓은 모양 요거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하다고 치면 어떤 선택해야 될까? 뭐 한다고? 야,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또 나왔네. 삼각지압 좋다. 삼각지압 좋아. x제곱을 1 사인 세타로 세타해보면은 마이너스 90도와 90도 사이가 되게 세대주면 삼각지압 문제 분명히 풀릴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면 부분분수 안 된다니까? 좋은데 그냥 마이너스 곱하고 밖으로 마이너스 빼면 돼. 다시 뭐라고? 1 마이너스 x를 x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분분수. 이 녀석을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빼서 요걸 밖으로 빼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부분분수? 네.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들이 막 나오네. 아니 이게 부분분수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부분분수가 안 되는 내용도 있었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1차식분의 상수. 그렇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답이랑 선생님이 생각한 답 순위로 비교하면은 부분분수가 제일 좋은 풀이겠다 지금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삼각천이 세 번째 정도 되겠네요. 좋아. 그런 의견.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방법은 일단 그거야. 하지만 쓰지 마자. 더 좋은 풀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 통분해서 만들어진 계산 결과가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는 A, B를 찾아보자는 얘기하는데 아마 그 A, B가 지금 너희들이 말한 마지막 단계 부분분수로 분리했을 때 나오는 모양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아니? 부분분수가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 그래서 계산 여기까지 합시다. 해결 방법 다 나온 거니까 요거는 적분 그냥 하면 될 거고 요거는 부분분수 이용해서 분리해준 다음에 마지막 L에 씌워서 접근을 해주면 끝나게 될 거라서 그렇게 정적분 마무리 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들이야. 조금만 더 하자. 한 문제만 더 할까? 5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요. 62페이지. 아무리 앞쪽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이 나올 법한데. 63페이지. 뭐라고? 질문했었어? 이거는 괜찮아. 그림만 그려보면
역함수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y는 x 그려놓고 2의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0,3 지나게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잠깐만. 3 거기가 2 플러스 2 1. 그래도 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0,3 1 넣었을 때 2 플러스 2. 잠깐만 기다려줘. 조금 높게 할까? 높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인 거고, 이 녀석이 역함수니까 (1, 3이니까) 당연히 3,1 지나가야 될 테고, 아니지 않지? 0,3이었지? 0,3이니까 3,0 그리고 1, 이거니까 2 플러스 2,1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될 거라서 아마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였을 거고. 맞니 얘들아? 그렇게 생긴 녀석이 먼저 f부터 0부터 1까지 요게 f였어.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은 이 파란색 B급. 그리고 역함수를 가지고 3부터 2 플러스 2까지 빨간색 B급으로 갈게. 역함수 가지고 3부터 2 플러스 2까지 그게 여기에 합쳐지게 될 테니 결국에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자연상수 2 플러스 2가 되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물어봤던 문제였다. 생각 좀만 더 깊게 했으면 질문 안 했어도 풀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남은 문제들 좀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 지금 처음에 시작했죠. 이거는 부분적으로 끝날 수 없어. 이 차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뭔가 규칙을 찾는 문제였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규칙이고 뭐가 찾고 싶으면 규칙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한 번에 부분적으로 했던 거야. 요거 계산은 이거. 그 다음 부분적분의 마지막 계산이 이거예요. n은 상수니까 뺀 거고. 맞아? 그런데 지금 이게 I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I1을 찾고 싶으면 n에다 누구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I2 찾고 싶으면 n에다 2 집어넣어서 계산해. 근데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해봐. n자리에 누구만 바뀌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얘가 IN이라면 얘는 IN-과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IN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 IN은 자연상수 2에서 빼기 n 곱하기 IN-과 같더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I4하고 I5 어쩌고 계산하라며.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I5를 찾으려고 n에다 5를 집어넣었어. 5를 집어넣으면 2 빼기 5 곱하기 I4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I5 대신 이걸 넣을 거야. 그럼 10 I4에다가 이거 계산하려고 지금 I5 대신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었더니 결국엔 문제가 말했던 10 I4는 계산이 상쇄돼서 사라지게 돼 있었고 남는 게 얘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수열처럼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추운 사람 있나? 이거 좀 차네.
사람 없으면 그냥 그렇게 펴놓는다. 다시 이어서 합시다. 16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3페이지 질문. 몇 번? 8번 갑시다. 8번도 마찬가지. 움직임 거리니까 속력 정적 보내주면 되겠고. 바로 진행할까?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깜짝이야. 루트. 미분한 거 불러줘. x축 방향의 속도 뭐죠? 코사인 t 플러스 아이고 뭐야 이거 고미분 들어가야 되네. 마이너스 빼 놓는다고 생각하면 t 코사인 t만 고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t 사인 t 되는 건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t 날아가네. 마이너스 코사인 t 날아가고 누가 남는 거냐면 t 사인 t만 남네. 속도가 t 사인 t의 x축 방향 속도의 제곱 더하기 y축 방향도 속도 관련 미분했는데 첫 번째가 공미분이야. 첫 번째가 사인 t 미분하면 t 코사인 t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t 이것도 또 날아가. 그 y축 방향의 속도는 t 코사인 t만 남게 되는 거네. 생각보다 결과는 깔끔하게 나오네. 그럼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t제곱 사인제곱 t t제곱 코사인제곱 t t제곱으로 묶으면 사제 t 코세 t 남을 거고 더하기 1이니까 t제곱만 남을 거야. 맞나?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이 여러분들도 암산 충분히 잘할 텐데 뭐라 정리해? 이게 1이니까 루트 안에 남은 게 t제곱밖에 없고 원래는 절대값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0부터 파이까지라면 의미 될 걱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정적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또 질문 있는 사람? 11번 갑시다. 11번 이것만 알면 되겠어. 요거 좀 보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수업을 선생님이랑 한 거 아닐 거야. 학교에서도 개인적으로 챙겨보는 인강이 있으면 거기서도.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경험상 학생들이 저걸 정말 그냥 부분부족법 직접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그냥 남들이 뭐 수업하는 방식이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XK로 해라. XK로 하면 함수 fx의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알아들을지 몰라도 느린 친구들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선택이 뭐야?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로 이게 n개의 세로 합. 그래서 첫 번째 세로 곱하기 가로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세로 곱하기 가로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세로 곱하기 가로, 마지막 n번째 세로 곱하기 가로. 그러니까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한다는 거지.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 함수에 집어넣는 변수를 지금 봐봐. 최소 변수는 이거야. 이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소 변수. 얘를 xk의 최소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쟤를 x로 하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f2 플러스 2x라는 함수를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안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좋아하는 건
함수가 제일 간단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전체를 xk로 놓는다. 전체를 xk로 놓는다. 그래프의 모양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대충 그려 그냥 대충. 이게 y는 fx야. 이게 x니까 이제 이게 변수니까. 그럼 시작해볼게. k에 1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x값은 누구지? k에 1 넣었을 때 들어가는 f에 들어가는 x값이 누구야? 2 플러스 n분의 2.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할 기회 많지 않아. 시험 봐야 돼. k에 1부터 f까지 넣으려면 k에 1 넣었을 때 이 f에 집어넣고 있는 x가 2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 2 넣었을 때 들어가는 x값이 누군데? 2 플러스 n분의 4. 그렇게 해서 마지막 n 넣었을 때 나오는 게 2 플러스 n분의 2n이니까 상수로 계산하면 얼마지? 4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사각형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 각 직사각형의 가로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칸의 가로가 n분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게 되지? n분의 2. 그럼 여기는 시작이 2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n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이제 파악 끝났으면 얘 바꿔주기만 하면 그만이야. 그럼 순식간에 올바른 가로의 곱으로 진행이 되는 건 맞고 원래 2가 없었으니까 2분의 1 추가해주고. 그리고 고2 때 많이 했던 박스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이 n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말한다. 그런데 그 n을 무한대로 쪼개고 있는 리미트까지 합치게 되면 뭘 말하는 거냐? 결국엔 직사각형이 얇은 선의 형태로 바뀌면서 예쁘게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인티그럴 2부터 4까지 fx의 정적분이라 부른다. 거기 앞에 2분의 1만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자꾸만 뭐 선생님의 방법, 다른 강사들의 방법 얘기하는데 아니 워낙 학생들이 이걸 더럽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얘기야. 분명히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건 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파리바라트한 친구들은 그냥 이거 그래도 도움 없이 바로 정적분으로 옮길 수 있을 옮기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런 방법이네. 저런 방법이네. 알려면 변수, 이 함수의 변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아니 누가 변수야? 누가 변수야? 집어넣는 x값은 변수야. 그러니까 그 x값을 n분의 k로 할 수도 있고 n분의 2k로 할 수 있고 2 더하기 n분의 2k로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추구하는 건 함수가 간단하길 바라기 때문에 전체를 변수 설정을 하는 걸 좋아하고 선생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놔라.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혹시 질문한 이유가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 몇 번 풀고 있지? 11번. 그럼 이 정도까지 해도 될 것 같아. 2x 더하기 3루트 x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2x 더하기 3루트 x니까 요거 적분하는 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적분한 다음에 2부터 4까지 계산해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입이 까짓까짓 가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164페이지 질문. 이 움직인 거리에 대한 질문 문제 반드시 나올 건가 보다.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나눠지네.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가. 숙제 다 했다는 사람들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고 숙제를 부족하게 한 사람들은 혹시 안 풀릴 수도 있어. 과제 다시 했을 때. 그럼 다음 시간에라도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165가 아니라 이제 입힐처로 넘어가겠네. 75페이지 질문. 175. 왜요?
거니까. 그래. 17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이것도 쌤이 봤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12번 같은 문제 힘들 수 있어. 분명히 개인적으로 찾아오더라도 질문 받아줄 테니까 미처 마무리 못한 사람들은 꼭 풀어. 76페이지 질문 15번 갑니다. XY가 5 분수함수구나. 이때 AN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X절편을 XN 플러스 1, 뭐 이렇게 복잡해. 천천히 하자. 여기서 한마디 할까?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도함수 구하고 점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 찾고 하면 돼.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음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이때 이 함수 위에 점 AN이라는 점이 있대. XN, YN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혹시 이용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미리 해놓을게. 안 써놓을 수도 있어. 첫 번째, 이 함수 위에 점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X하고 Y 얘네들 넣은 거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이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접선, X절편, 접선부터 찾는 게 목적이구나. 접선 찾으러 갑시다. 기울부터 찾아야겠네.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해주면 음함수 갈게. X 미분한 첫 번째 거 미분하는 거 뭐? 그냥 1 곱하기 Y 더하기 뒤쪽 Y 미분할 때는 X 곱하기 Y 미분하면 얼마? 원래는 1이야, 그치? Y로 미분하면 1이야. 근데 그래, 맞아. 오랜만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미분하고 있는 주체 문자가 X거든. 이거 X로 미분해야 되거든요. Y 미분하는 거 맞는데 나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근데 얘 미분하려면 Y로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없던 걸 추가해주고 원래 필요한 게 있어. 그래서 Y로 미분하되 X를 미분해서 그냥 편하게 미분했던 것처럼 Y도 편하게 미분하되 그 옆에 dx, dy 붙여주자고 얘기했지. 음함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넘기면 마이너스 x좌표분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적을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냐? 여기다가 지나가는 점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n분의 yn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나가는 점은 누가 되는 거냐? 한 번 더 적을까? 접점 여기서 접선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xn, yn.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접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xn분의 yn, 지나가는 점은 x 마이너스 xn, yn. 진짜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아니 이렇게 숫자로 안 주면 좀 어때? 숫자로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런 감춰져 있는 변수 또는 미정계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선 편하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문제에서 이 상태로 뭐 풀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 일단 계속 가. 몇 번이야? 15번. 그 녀석의 x절편. 그럼 세 번째 x절편, 이 직선의 x절편을 xn 플러스, 이것도 수열인가? xn 플러스 1이라고 부르겠답니다. 요거 x절편 계산해야지. x절편 계산하려면 y에 뭐 넣어야 되지? y에 0 넣어야 되는 거 맞니? 선생님 또 강사님 또 잘 안 돼.
y에 0 넣으면 잠깐만 기다려줘. 마이너스 x분의yn이 기울기고 계산하면 플러스 yn이니까 2y래요. x절편 찾는 거니까 y에 0 넣을 거고 넘긴 다음에 2yn에다가 yn분의 x에 곱하면 x절편 나오는 거네. 그래서 2x 얘들아 선생님 계산 믿자. 맞는 거 같아. 지금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해봤더니 그 x절편이 2xn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야?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이거?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잖아. n번째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2를 곱하려면 첫 번째에다 2 곱하면 두 번째 하는데 두 번째에 2 곱하면 세 번째 하는 등비 수열 말하는 거야. 아니, 문제 끝까지 봐. 자꾸 끊기네. 미안해. 이거라고 하자. 점 A1의 좌표가 1,5일 때 1,5일 때 하나 더 알려줬네. 여기다 적을게. x1이 A1이면 x1, y1인데 x1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됐습니다. 그때 무한급수. 이번에 또 물어보는 게 y에 대한 무한급수야. y에 찾지 뭐.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이용 분명히 확인하는구나. x에 2n-를 되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 맞니? y에는 얘들아 맞아? 2n-로 나누면 5 곱하기 2n-로 나눌 거니까 5 곱하기 2분의 1의 n-로 말하면 될까요? 됐네. 저것도 무슨 수야? 공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0과 1이라고 말하면 되지. 수렴 조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공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공비니까 그 녀석의 급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그냥 한 방에 급수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이게 개념이라든가 이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어떤 학생들한테 어려워? 분명히 접선을 구하는 방법 다 알고 있거든. 접점 지나가게 해주고 기울기, 도함수에다가 접점 줘서 기울기 찾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놀라게도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접선을 못 찾는다는 거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찾지 않는 걸 수도 있어. 근데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은. 문제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해야 돼.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조짐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일 거고. 또 질문 있는 사람? 18번 가보자.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 조건 뭐지? 일단 뭐가? 이계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이 있고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주게 되도 값이 되는 이계도함수 찾으러 갑시다. 윤주야 몇 번이라고 그랬지? 18번. 자, 도함수 같이 불러줄래? 뭐예요? ax 더하기 3코사인 x 더하기 1. 이계도함수 가자. 이계도함수는 a 마이너스 3 사인 x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뭐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인 x가 뭐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3분의 a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맞아? 어렵지 않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 이게 사인 x지? 얘랑 3분의 a가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래야 근이 있는 거니까. 그래야 0이 되는 방정식의 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3분의 a가 위치하는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일단은 맞습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 그런데 변곡점이 존재하려면 이게 점수가 0이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부호변은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정말 0이 되는 정답은 이 사이에는 모든 게 정답이지만 여기 그려져 있는 두 개의 빨간색 직선은 정답이 될 수 없죠. 부호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a가 위치하는 구간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0이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이런 순간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3분의 a의 근이 존재하는 조건이라면 여기다 이렇게 지정할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해서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지만 변곡점의 존재 조건이라면 여기 등호만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0이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부호 변화까지 나타나는 순간이 기록이 될 거라서 어렵다. 마무리하지 뭐. 그러니까 a의 범위 누가 사이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니? 그래서 정수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라고 쉽게. 분명히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해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넘길까요? 77페이지 질문 몇 번? 20번 가볼게. 넓이의 최대값. 이것도 아무래도 경험상으로 선생님보다 적기 때문에 뭐 반응이 되실 수 있지만 보니까 20번 넓이의 최대값? 그럼 넓이 나타내는 식 찾고 그 넓이 나타내는 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 넓이 찾으려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점 B의 좌표 설정할래. 점 B의 좌표 불러줄래? 점 B의 좌표 같이 불러줘. 뭐라고 잡을래? T, 갑자기 A를 잡고 싶은 마음. 아니야. 근데 A를 잡으면 A를 T로 잡았을 때 X좌표를 그 T가 음수라는 걸 오히려 놓쳐가지고 실수하는 위험이 있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Y좌표가 뭐라고? 2의 마이너스 T. 이거 하나로 게임 끝. 따라서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ST라고 하자. 진짜 끝났어. 이 점 하나로. 가로의 길이 얼마야? 2t. 요거의 2배가 될 테니까 2t 되는 거 맞니? 세로의 길이는? 2의 마이너스 t가 그냥 끝났잖아. 대신 조금 이따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잡은 점이 y축의 오른쪽 점이었으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 점을 잡았다는 것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됐나? 저거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러면 저거 그래프 끝까지 계산 안 한다. 곰미분 지나면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2t의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1보다 작은 쪽 무슨 수? 양수. 1보다 작을 때 양수 증가, 오른쪽 마이너스 감소. 그래서 이 넓이는 t가 얼마일 때 최대다? t가 1일 때 최대다. 맞습니까? 왜 근데 선생님 눈에는 1보다 작을 때 넓이가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계산을 미리 해야지 뭐. t가 1일 때 최대. 그래서 t에다 1로 주면 되는 거니까 뭡니까? t에다 1로 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에는 그래. 막 문제 있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최대값 최대값 보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했듯이 그래프 아니면 사슬평균, 기하평균 이용하라고 그랬어. 근데 문제의 형태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거 함수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겠구나. 누구의 함수 그래프? 문제가 원하는 게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넓이를 나타내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했다면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잖아. 오히려 쉬운 문제. 중난이도도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질문?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 이것도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네. 얘들아 이거까지 합시다. x 음수야. 그리고 미리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수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래프 그냥 그려도 되지만 선생님은 가능하다면 양변을 x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하지? 부등호 방향 뒤집어야지. x 확실하게 음수라며. 됐나?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만 온 힘을 다하면 돼. 도함수 누구야? 이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미분할 거 갈 거니까 2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됐니? 이제 부호변화 신경 쓰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면 여기 무슨 수? 양수. 이거 무슨 수?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무슨 수? 음수. 어차피 분모는 양수일 거거든. 맞아? 한 번만 더. 마이너스보다 작은 게 음수니? 얘는 양수고 음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대충 그럴게. 뭐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뭐 정확히 말하면 0보다 작은 쪽만 할 거라네. 그럼 이렇게만 그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만. 근데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누구보다? A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대? 같거나 아래에 있어야 된다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A가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이 값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 극대값 x에다 뭐 넣으면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맞니? 그 값보다 a가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얘들아 우리 부탁한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수요일 한 번만 더 바꾸자. 나 지금 마지막 질문 좀 갈게. 그리고 이건 수요일까지 풀어보고 혹시 승빈이한테 프린트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할래? 지우가 할때 땡겨. 승빈이한테 이거 수요일까지 풀어달라고 얘기 좀 해줘. 잠깐만 선생님 할 얘기 있어. 지금 나눠준 프린트 문제 못 따지면 아마 70문제 넘을 거야. 근데 이틀 만에 풀어야 되니까 세 파트거든? 그 세 파트 맨 앞에 기초 문제 있어. 그 기초 문제는 빼고 기본 문제랑 도전 문제까지만 풀어서 가져오자. 수요일까지. 고생했다. 기본하고 도전.